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경영 8월호 제 투자에 대한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매달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제 투자법도 계속 다듬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하는 이런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한다면, 더 나은 방식을 제가 발견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제 투자법을 수정을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진화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연구를 하고 또 뭐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 뭐랄까 좀 오픈된 마인드로 여러 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그 중에 또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뭐 저 사람이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뭐 비난하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투자법을 가지고 이런 사업적인 비율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뭐 다른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자기도 발전을 하고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되게 뭐 비난을 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는 사실 돈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과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예. 그래서 내가 과거보다 얼마나 더 성장을 하는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다른 또 존경받을 만한 투자자분들을 또 생각을 또 엿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작년 11월부터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코로나 이후부터도 계속 연구를 하고 내 투자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어, 조금 더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목표, 주식 투자 목표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좀 더 확신이 좀 더 듭니다. 네, 그리고 또 8월은 또 시장이 약세장이었잖아요. 예, 물론 뭐 바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런 약세장이 접어들었을 때 주식시장이 매달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약세장이 지금 8월처럼 약세장이 전개될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약세장을 넘어 대세 하락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떤 포지션, 어떤 투자법을 계속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옛날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뭐 시장을 예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지면 내 종목도 빠지니까 시장을 예측을 해야겠다. 그런 조금 거만한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뭐 계속 예측을 하는데 맞을 때도 있었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예측은 연속적으로 맞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는 맞추고 어느 때는 예측이 틀리고 이게 뭐 이게 변동성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괜히 뭐 저점이라 예측해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런 식의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 투자 방식은 버린 거죠. 네,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계속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8월 달에 시장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뭐 제가 투자하지 않는 영역인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주도주 또는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사실은 뭐 별로 제가 시장에 덕을 보진 못했습니다. 8월 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 이유는, 이게 원래 시장과 상관없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결국 시장은 계속된 약세를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반등을 할 텐데, 그 반등에 좋은 종목들은 원래 떨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더라. 대신에 그거를 제가 뭐 특정 종목이 무조건 반등을 할 것이야, 이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들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제 예측대로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더 크게 반등하는 종목도 그 중에 생기는 것이고요. 아직은 뭐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반등에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기업 가치 대비 현저하게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반등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다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 포트폴리오가 덜 하락하고, 시장이 반등할 때는 내 포트폴리오는 더 강하게 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식으로 투자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뷰는, 지금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8월에 약세장으로 접어들었어도 저는 자신 있게, 뭐 저점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자신 있게 보유 종목들의 지분을 조금 더 평소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매수를 안 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아직은 뭐 그 뭐야, 연준에서 뭐 발표했었잖아요. 테이퍼링에 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 언제쯤 하겠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증시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당분간도 뭐 지금의 흐름, 올해와 같은 흐름이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방도 막혀 있고 상방도 어느 정도는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방이 막혀 있다면 당연히 8월 같은 약세장에서는 조금 더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만약에 대세 하락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많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요? 만약에 제 예측이 틀리면,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틀리면 그거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도 모든 주식을 다 팔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존 주식들의 비중을 좀 줄여서 뭐 인버스나 곱버스 같은 지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ETF를 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방어를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금리 인상은 무조건 될 겁니다. 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 시점과 속도, 그것은 그때 그때 어떻게 되냐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면 되겠죠. 지금 뭐 섣부르게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 증시가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사실 제 과거 투자를 보면 증시가 박스권일 때가 오히려 훨씬 투자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올해와 같은 박스권처럼 증시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주로 이제 대형주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가 가는 장은 썩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장은 아닙니다. 뭐 물론 제가 뭐 경기 민감형
주식 중에는 대형주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박스권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계속 박스권장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이다. 그쵸. 하락장에 제가 기업 분석을 완벽히 해놨으면 주가가 하락하면 만약에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이 하락해서 보유주식이 하락한다면 그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주식 투자는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빵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 종목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실적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악재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종목에 몰빵을 해놨으면 자산 증식이 안 됐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몰빵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튼 시장이 약세로 돌아가면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거에 감염이 되어 같이 하락을 합니다. 아무리 싸고 이거 진짜 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지하 1층인 줄 1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더라. 그런 게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인데, 근데 분명히 싼데 더 싸지는 거죠. 그런 경우 생깁니다. 주식시장. 따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회도 생기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근데 이제 좋은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영원히 하락하진 않잖아요. 반등을 할 때는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회복력이 좋더라. 제가 그런 것들을 주식처럼 오래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항상 운영을 할 때는 언제든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요.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도 좋아질 종목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다 그게 나오죠. 그리고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 컨센서스를 잘 참고를 하셔서 이게 과연 내년에도 실적이 성장할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아니다, 이거는 컨센서스가 높아도 이거는 예를 들면 코로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델타가 이제 좀 사라지고 백신을 맞게 되면 내년도에 실적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죠. 아무리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주식 투자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거는 그 성공 사례가 과연 로또의 성공 사례냐, 로또 확률이냐. 로또 확률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의 투자법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이 투자법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의 투자법을 많이 인용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내 원칙, 내 투자법과 내 원칙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는 가능하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영역을 벗어난 주가 급등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 저의 주식 투자 8호로 복귀를 마치면서 저희 주식 투자에 대한 도전 연구는 계속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